가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곤영가야의 실체가 어디까지 갔는지 최근의 소식까지 아울러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곤영가야가 얼마만큼 시급성이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강의하는 데는 상주시거든요. 상주시, 함창, 그 다음에 문경, 예천, 안동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가야의 범위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드러나는데도 문제는 그 핵심적인 센터인 이 상주시가 변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상주시장부터 바뀌고 그리고 박물관장, 학예사부터가 다 이쪽에 곤영가야를 복원할 사람이 이 자리에 말 그대로 상주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곤영가야는 결코 복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주 시민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올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역사운동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곤영가야는 여러분들 보시면 뭐 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항상 시민들한테 강조할 때 역사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사료하고 고고학을 가지고 증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곤영가야는 말 그대로 사료와 고고학이 차고 넘치고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기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증명할 때는 고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료가 부족하다. 증명할 자료가 없다. 유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고조선을 단군조선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상주의 곤영가야의 실체는 사료도 너무 많고 모든 사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료는 처음 얻은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기록에 보시면 그대로 곤영가야에 대해서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현해 놔놓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삼국유사에도 그대로 곤영가야가 나옵니다. 또한 어디입니까? 고려사까지. 그러면 그 위에 모든 사서는 어때요? 우리나라 국사교과서 빼고 나머지 모든 사서는 곤영가야 위치가 틀림없이 상주 함창에 있다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헌학적으로는 어때요? 너무 많은 자료입니다. 이런데도 여기가 가야가 아니다 하는 자체가 어때요? 진짜 간이 배박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든 사료가 여기가 가야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데도 이 사료를 통째로 다 부정하면서 여기는 곤영가야가 아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능이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쭉 함창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이다. 아예 못을 박아놨잖아요. 고려사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가 다 가짜입니까? 이게 가짜라면 여기가 곤영가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상주시장님 제발 행정의 책임자로 있으면 똑바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밑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주시를 말 그대로 상주 함창 이쪽 지역을 곤영가야로 만들 박물관정을 안 치고 학예사로 바꾸면 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안 앉혀놔놓고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이게가 곤영가야 아니라고? 이런 말을 도대체 몇 년 동안 합니까? 올해 선거 있습니다.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료가 명명백백한데 여기가 곤영가야가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딱 보시겠습니다. 자, 육가야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가야는 낙동강을 수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낙동강 최고 상류까지 어떻습니까? 가야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육가야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이라는 말도 가야이기 때문에 가락의 동쪽강이기 때문에 낙동강이 있습니다. 상주가 낙동강, 여기가 가야가 아니라면 저 낙동강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상주에 있는 강을 낙동강으로 쓰려면 여기가 가야로 써야 됩니다. 왜? 가야가 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 가야의 동쪽강이기 때문에 낙동강인데 여기가 가야가 아니라면 왜 상주의 저 강을 낙동강으로 부릅니까? 안동도 낙동강 이름 바꿔야 돼요, 당장. 낙동강 아닙니다. 왜? 자기들이 가야가 아니라는데? 근데 왜 낙동강 이름을 써? 이름 앞뒤 안 맞는 일을 어떻습니까? 하고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학계고 말 그대로 역사의식이 없는 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가야의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곤영가야를 건국한 왕과 왕비능이 있다는 자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제 유튜브가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상주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직 국민들 90% 이상이 가야하면 김수로 왕릉, 흐와우 왕릉, 흥왕후, 흥왕후가 어때요? 산천의 구영왕릉
이 세 가지 왕릉이 있는 것만 알지 상주에 어떻습니까? 왕과 왕비릉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주시부터 나서 가지고 이쪽에 이 왕릉이 있다는 것만 해도 돼요. 이 문화 콘텐츠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근데 왜 홍보를 안 해요? 지금 리뷰 찍어도 안 나와. 여러분들 이 고년가야 왕과 왕비릉 찾아가려고 찍어봐요. 리뷰 찍어도 안 나와. 이게 얼마만큼 행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화 콘텐츠라면 어떻습니까? 이거 다 님이 만들어가지고 홍보해야 되잖아. 여기 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왕릉, 왕비릉이 그대로 역사적 유물로서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함창 오봉산 고분군의 700여 개의 가야 고분군입니다. 뭐 가야 고분군하고 신라 고분군하고 양식은 비교하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저거 신라 거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럽니까? 정신 나간 놈이. 신라는 고분을 저리 안 써요.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지. 신라 고분하고 가야 고분은 명백하게 어떻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약입니다. 90% 이상이. 신라는 저리 묻어 많어요. 근데 지금까지 왜 발굴을 대충 해가지고 저기는 저게 신라 유물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 땅이라고. 그러면 신라 유물이라면 빨리 저 신라 유물도 복원 작업해가지고 상주를 신라로 선정하든지.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700개의 고분이 방치되어 있고, 자, 상주 이 본거지 병풍산에는 1500개의 어떻습니까? 저런 파헤쳐진 고분, 큰 고분군이 산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지금 고분이 방치되고 있고,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낙동강 속에 틀림없이 가야가 진출했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가 있을 것 해가지고, 지정선님하고 계속 어떻습니까? 쏘다녀가지고, 자, 상주를 넘어서 함창 넘어서 예천, 안동을 들어가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낙동강 속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유물이 나고, 이게 여러분들 예천의 옛날 대심리 고분의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없잖아요. 산에 저렇게 고분을 다 썼습니다. 저게 전형적인 가야 고분군입니다. 신라는 저렇게 안 써요. 고분을. 자, 이것이 여러분들 조선 고족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사진첩에 나오는 그때 예천의 가야 고분군 모습입니다. 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때요? 봉덕산 주변에, 물론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봉덕산을 따라서 쭉 가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산 정상에 있대요. 산 중간 정상. 산 정상에 인공적으로 만든 고분이 큰 게 있어요. 큰 게. 이걸 보고 어떤 분이 충격받았느냐. 예천 군수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야, 저런 게 있냐. 군 직원들한테 어떻습니까? 저 영상을 3번씩 봐라고. 그래 지금 조회수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 영상이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래 군수님도 보니까 어때요? 저거는 반드시 이쪽 지역의 문화로서 복원하고 싶다. 그렇게 어필을 저희들을 만났을 때 했습니다. 근데 누가 반대할까요? 누가 이 고분을 가야 고분군이 아니라고 주장할까요? 학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틀림없이 가보면 가야 고분군은 100% 맞는데 돌아서면 가야 고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천에 이 고분 하나만 산꼭대기 있는 거 이것만 발굴해놔도 어떻습니까? 복원해놓으면 진짜 멋있는 모습이 될 건데 이렇게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기 관련된 행정 공무원들 움직이기 싫어하잖아요. 퇴직할 때까지 그냥 조용히 살다 가고 싶지. 일을 안 벌이려는 거예요, 보면. 고장의 역사 문화 자부심을 일으킨다. 이거 공무원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잘 안 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공무원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면 발령을 내가지고 다른 데 다 보내는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 문화 하나를 사업이라도 할 건데 이렇게 좋은 고분이 어떻습니까? 예천에 산꼭대기에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보니까 이런 고분이 있고요. 자, 안동을 가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안동을 가보니까 낙동강의 수기가 저렇게 흐르고요. 이번에 이제 똥가르면 친지역을 이번에 한 군데를 1차 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떻습니까? 고분군 내부 모습입니다. 이 여러분들 최초로 무덤 안에서 찍은 사진을 여러분 보십니다. 저하고 치정선님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무 아늑하다. 이 무덤 이불만 가지고 들어오면 이건 신혼짜리다. 이게 신혼방을 차려 들어갔대. 너무나 지금 어때? 2000년이 흘렀는데도 너무 좋아. 깨끗해. 습기 하나 안 끼요. 자, 이런 고분을 한데 어디까지 여러분 보시기 바라는 모습이 내부 모습입니다. 2000년이 되는데도 안 무너집니다. 습기가 안 깨요. 저게 안동에서 요번에 찾아낸 가야 고분군입니다.
이 영상에 지금 방금 1만 회를 조회를 끝냈습니다. 아마 이제 안동 시민들이 보기 시작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많이 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야가 이렇게 말 그대로 가야의 가장 상류층, 낙동강 상류층에 이렇게 가야구 분군이 절비하게 무덤과 더불어 왕과 왕비능까지 사료까지 그 다음에 고고학적 어떻습니까? 이런 고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곤영가야 지역이 이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부정하고 지금 어떻게 다 돼버렸냐? 곤영가야가 어디하고 같습니까? 대가야의 고령하고 바람이 같아요. 그렇게 지금 묵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묵어 들어가. 원래 고령가야는 옛날에 고령가야 하면 어떻습니까? 이 상주함창이 고령가야인데 지금 고령가야 해보면 고령대가야로 알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령가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운동을 벌이고 있느냐. 곤영가야로 하자. 원래 발음대로 고령도 해도 되는데 곤영으로 해가지고 차별성을 두재해가지고 지금 삼주함창은 곤영가야라는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식대로 한다면 고령가야 해줘야 되는데 전해버리면 어때요? 고령가야면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고령대가야로 알아들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달리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이제 혼돈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곤영가야가 다 역사에 사라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많은 고분이 있다는 것이 알면서도 어때요? 부정할 수밖에 없느냐, 자기들이. 이유가 뭐냐를 여러분들 짧게 보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시급성이 되는데 보면요. 이런 걸 본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잘 처음에 우리나라 역사 조작이 얼마만큼 심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만의 역사 있잖아요. 만 지난 변환의 역사가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조작하려고 하는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죠.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셔가지고 사만을 딱 때리면 어때요? 뭐가 나오느냐? 요 원문이 떠요. 원문이. 근데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글자, 여기 있는 글자, 이 검은 글자 있죠? 요 글자가 원문이에요. 밑에 이 글자는 어때요? 원래 없는 글이에요. 없는 글인데 마치 국민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사만을 찾으면 이글하고 이 글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원서 문서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조작해가지고 저렇게 띄어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있는 글이 누구 글인지 압니까? 여기 있는 글은 여러분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글은 자 보시면 자 누구 글이냐?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여기 보면요. 이거 앞에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요 글은 여기 조일청입니다. 청나라 때 사람이 자기가 사슬을 단 겁니다. 자기가. 청나라 때 사람이 자기는 사만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쓴 것을 우리나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국사편찬위원회 사람들이 사만에 대한 문서, 서류 요것만 공개해야 되는데 여 밑에다가 조일청이 글을 달아놔 버렸어요. 이것이 원문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냐? 사만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원래 원문의 사만은 어디다 보면요. 원래 원문의 사만은 방사천리에 있는 만진한 번안이 사만입니다. 그런데 조일청이 글은 어때요? 조일청이 글은 사만이 어디에 와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글요? 조일청이 글은 사만이 여기 있는 글입니다. 원래 삼국지에 없는 글을 마치 있는 글처럼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놨습니다. 이건 100% 사기입니다. 이 반드시 어때요?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돼요, 원래.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만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원래 사만은 뭐다? 삼국지 후한서의 사만, 삼국지하고 후한서의 사만은 방사천리에 78개 국가가 있는 개념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만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경상도 전라도에 있는 사만이면서 여기에 78개 국가가 있는 것처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명을 찾는다고 지금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 저 넓은 지역에서 78개 국가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78개 국가를 찾아봐요. 답이 없죠.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비정한다는 이름으로 자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느냐? 나중에 가야까지 완전히 밀려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특히 뭐냐면 가야의 불미 영역도 대단히 축소되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이병도 씨가 쓴 한국 고대사 연구에 보시면 가야의 핵심 지역이 뭐냐면 바로 고령입니다. 고령. 지금 고령 대가야입니다. 고령 대가야를 뭐냐? 가야의 낙동강의 수계의 가장 높은 지역의 국가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등재를 하는데 어떤 가야를 빼버렸습니까? 성산가야를 빼버렸어요. 성산가야, 벽진가야.
가장 낙동강 수계의 고령 대가야보다 위에 있는 가야가 성산가야입니다. 성산가야인데 이걸 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요거 때문입니다. 바로 가장 우리나라 학자들, 일본 사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가야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가야는 어느 가야다? 고령 대가야로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자, 논리가 쭉 나오죠 보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유네스코 등재에 빠진 이유. 자, 대가야를 우리나라 학자들이 반파국이랍니다. 한쪽에서는 이번에 유네스코 할 때 반파국이 남원이라 주장했잖아요.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할 때 전라도 천년새에 뭐냐? 장수가 반파국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뭘 합니까? 반파국은 대가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반파국을 어디로 끌고 가냐? 장수로 지금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게 12개의 곡 중에 상가라도가 있는데 상가라도. 그럼 뭐입니까? 위쪽에 있는 가라자음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우리나라 학자들이 우르게 상가라도가 어디다? 바로 고령 대가야다.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 학자들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설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때요? 절대로 고령가야, 고령 대가야, 성산가야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가야의 범위 아마 앞으로 계속 없애려고 할 거예요. 고령 대가야가 최고의 정점인 지역으로 다 할 건데 이건우 교수의 논문도 보시면 반파국이 어떻습니까? 대가야라고 나와요. 근데 이 양반이 왜 남원까지 와가지고 장소를 반파국이라 주장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자기가 논문에는 반파국을 고령 대가야를 해놔놓고 왜 저기 가야 토론에 자기가 왜 나와? 자기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 이런 걸 본다면 참 제가 역사학계의 그런 한심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보시면 반파국을 중심으로 한 대가연맹이라고 이건우 교수가 논문까지 썼잖아요. 근데 무슨 장수가 반파라.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다. 보면 자기 논문하고 다른 지역도 가서 자기들이 방을 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다나카 도시학기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가야가 다 만들어져 버리고 이 김태식 논문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하가라도는 경남 김해 그리고 상가라도는 고창이다. 경북 고령에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학계에서 고령가야가 있다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자기들 인정하더라도 영원히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가야의 가장 밑에는 뭐다? 금강가야가 있었고 제일 위에는 뭐가 가야 있었다? 여러분들 바로 상가라도가 뭐다? 고령 대가야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성산가야도 나오더라도 돼요. 취급을 하지 않고 이번에 고령가야는 어떻습니까? 아예 영원히 자기들은 이 고령가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무슨 작업을 했죠? 여러분들 우럭 12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장난친 게 뭐냐? 바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관련된 13개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요걸로 맞추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잖아요. 가야 지역에, 가야는 원래 6개 가야인데, 우럭에 12곡이 나오기 때문에 가야는 12개의 나라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나 관련 국가는 13개이기 때문에 한 개가 또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로 끼 맞추려니까 서로서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래가지고 지금 말 그대로 임나를 지금까지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에 갖다 붙여가지고 김태식이라든지 이영식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양반들의 가야는 잘 보시면 지도로 보시면 우리나라 육가야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가야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 아마 김태식 교수, 이영식 교수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아시면 어때요? 그분들이 그린 가야 지도는 우리나라 가야 지도 아닙니다. 일본서기 임나 지도예요. 임나 지도를 우리나라 가야라고 저렇게 다 책으로 냈고 인터넷에서 강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면까지 다 갖다 붙여놨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령가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영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제 아시겠죠? 대가야를 정점으로 임나 지명이 다 붙어 있어요.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모든 경상도 전라도에 임나 지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때요? 고령가야가 복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비정했던 모든 논리가 다 무너져요. 지명도 이동을 해야 돼. 자기들은 치상점이 고령 대가야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임나하고 가야가 같다라는 논리 속에서 지명을 다 붙여놨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수기를 따라서 안동까지 가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야사가 가야사뿐만 아니라 임나사 전체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잡아놓은 모든 논리가 다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끝까지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절대로 어떻습니까? 고령가야의 복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도 보십시오.
이 지도가 지정선님하고 저거 뛰다니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확인한 후에 수계 상기까지 위에입니다. 낙동강 수계 위에까지 본다면 이게 가야는 결국은 뭐냐? 가야는 밑에 낙동강으로부터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저 위까지 안동까지 어떻습니까? 가야 고분군이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가야입니다. 대한사랑에서 이번에 교과서를 만들 건데요. 가야 역사 어떻게 넣겠습니까? 요거 넣습니다. 반드시. 눈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고분사진까지 다 넣어가지고 대한사랑에 만든 역사 교과서는 이거 다 넣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도명선님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에 그 김해 쪽은. 그분하고 또 이제 답세해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이 또 취재해가지고 밑에를, 그게 뭐냐. 아래 위를 정확하게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역사를 파악해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가야사가 완전히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감추고자 했던 가야사의 실제, 낙동강 수기를 중심으로 한 가야사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곤영가야 복원은 임나일본부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그리고 100년간 자기들이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고령 대가야를 중심으로 그 밑에 지역을 임나라고 다 지명을 다 비정해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곤영 대가야가 복원이 된다면 때, 가야사에 들어간다면 모든 지금 논리, 지명 자체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시 수정돼야 될 그런 논리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임나 대체 작업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곤영가야 상주 함창의 곤영가야 복원입니다. 자, 이 작업은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아마 이제 이 곤영가야가 역사에 바로 정립된다면 그 다음 단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동북공중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평양 낙랑군이거든요. 그걸 흔들 수 있는 힘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진짜 이 올해 이제 선거도 다가오는데 보면요.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이 곤영가야를 복원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해는 진짜 말 그대로 정기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이 작업을 해달라는 거. 근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원은 여러분들, 남원의 가야 고분군 지명, 일본서기 지명 기문 빼는데 3년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 어떻습니까? 13일 동안 시민들이 투쟁해가지고 전북도청에서 철야 농성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마지막 협상카드 때 만나가지고 그 책을 무기한 연기시켰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상주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똘똘 뭉치고 한다면 반드시 곤영가야 이 복원할 수 있는 무대가 올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께 더 중요한 거, 뛰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요거더라고요, 보면요.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십시오, 후원. 그리고 같이 뛰어줄 수 있는 사람들, 동지들이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말과 뜻,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때요? 진짜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뭐 여기 곤영가야는 어떻습니까? 지정선님이 뭐 다 한쪽에서는 저 신도들의 비난이 아니고 불만을 많이 받고 있대. 왜? 아이씨, 저 사찰 관리하라고 돈 모아줬더만은 날마다 곤영가야는데 다 틀어 쓴다고. 신문에 내고 뭐 한다고 더 한다는 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민들을 똘똘 뭉치려면 반드시 기본돼야 될 게 뭐냐? 바로 후원입니다. 후원금 좀 많이 여러분들 관련된 분들 많이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뛸 수 있는 동지분들 똘똘 뭉쳐가지고 올해 곤영가야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교과서 편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실질적으로 상주에서 일어나기를 부탁드리고, 자, 곤영가야의 복원에 이제 시급성하고 필요성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내용은 앞에 내림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제가 전번에 대구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웅주 거목이라고 합니다. 상주 함창 이 지역을 일러서 이칭으로 옛날부터 별명으로 웅주 거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병도 박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세 번째 이제 곤영가야를 부정하는 부분에 있어 웅주 거목에 비추어봐서 상주가 함창이 아니고 진주다 이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는 가야산과 멀어서 아니다 하고, 두 번째는 진주의 거명이 거열과 고정이 비슷하니까 진주다 하고, 세 번째로 웅주 거목에 비추어봐서 함창이 아니고 진주다. 그런데 웅주 거목은 우리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뜻은 물산이 풍부한 큰 고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주의 그 강력, 지금 강력도 그렇고 진주보다는 2배가 더 넓어요. 옛날에는 3배, 4배가 넓었고 또 살 생산량도 상주가 진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그 뜻으로 봐도 이병도 박사가 하는 얘기는 그 터무니없는 얘기라요. 그 선방에서 그죠? 그 선사들이 선무답할 때 쓰는 용어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데 웅주 거목을 내놓은 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5년 동안 그걸 참으로 우리 절에서 이제 화두로 하는데 내가 누군가 하는 이 참 인생의 그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우리 화두인데 웅주 거목이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왜 웅주 거목을 가지고 진주로 했는가? 그런데 웅주는 수컷웅자잖아, 그죠? 끝자는 클것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웅, 골주, 클것, 칠목, 모구자, 목사할 때 목자거든요. 웅주 거목. 그 웅주라고 하면 이제 수컷의 그 기상이 있는 고장이다. 이건 되는데 거목은 큰 땅, 목자가 이제 칠목도 되지만 땅 이런 목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땅. 너무 이제 그 평이한 그런 내용인데요. 또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꿈속에까지 나와요. 끝자를 딱 다시 보니까 끝자가 직각자 끝자라요. 직각자 거. 그래 웅은 수컷 웅자니까 그 여기에 이제 상주에 은척이 있어요. 은척. 경주에 금척이 있고 금은 여성을 뜻하고 은은 남성을 뜻해요. 양을 뜻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은척은 수컷웅자 남자잖아, 그죠? 수컷웅, 은. 건자가 그 곡자 건자니까 클건자가 이제 직각자 건자도 됩니다. 좌측자라요. 은척입니다. 그게 웅주 거목을 줄이면 은척이라요. 그럼 은척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박혁거세가 금척을 가지고 신라를 건국하고 이승계가 마이산에서 금척을 받아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고대 복희여화상을 보면은 복희여화상에 왼쪽 손에는 직각자를 들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큰 불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옛날에 고대의 인류의 스승들이죠. 인류의 설계자들입니다. 복희여화라는 것은 5천 년 전에. 그리고 일본의 성덕태도 그 일본의 문화를 그 아주 크게 이제 돋보인 분인데 직각자를 들고 있습니다. 성덕태자가. 그러면은 웅주 거목 은척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이 지구 인류사에서 차지하는 분명히 뭐가 있는 겁니다. 컨버스 문화가 서구로 왔다 하면은 복희여화의 자문화가 파밀에서 시작된 시험 문화가 이쪽으로 오면서 저는 이제 자문화가 직각자 문화가 동이족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척이라는 말 자체가 고년가야하고도 관계가 있고 일본이 우리 고년가야를 없애는 거기에도 충분히 관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척, 웅주거목, 상주, 고년가야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시원의 역사를 밝히는 그 한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금 고년가야 그 역사 정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